네, 오늘은 청와대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대통령은 일부 개각을 단행했죠. 경제부총리 바뀌었는데 대를 이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는 점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요. 앞으로 총선이 이어지는 동안 대통령 지방 행사나 서울시내 행사 때 이 이슈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곁을 내줬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오늘 대통령이 송도에 갔죠? 예. 네. 우선 오늘 송도 어떤 행사 있었는지부터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그 삼성에서 바이오로직스 제3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 공장입니다. 2018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자, 뒤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도 보이고 인천이 지역구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모습도 보입니다. 예, 이쪽 바이오 쪽이 또 주무다 보니까 아직 부총리로 참석을 한 거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 신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강조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투자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강하기 때문에 이번 이 삼성에서 공장을 만드는 기공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기공식 저 장면에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든 도전과 혁신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천 송도 우리가 지금 띄우고 있는 이제 새로운 미래 지향형 도시인데 저게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내년 총선 출마자 때문이잖아요. 네,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분이 보면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인천 연수구가 분구 대상 지역구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네. 근데 하나가 지금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네. 그 지역구고 또 하나 이제 다투고 있는 것이 지금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과 새누리당 민현주 비례대표 의원이 당내 경선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영상에서 계속 보이다시피 박 대통령 바로 뒤로 두 번째 자리에 이렇게 민경욱 전 대변인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첫 줄에 앉고 민경욱 대변인 셋째 줄에 앉아 있는 거군요. 예. 자, 그러면 저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께 민경욱 전 대변인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공직을 맡지 않는 사인이죠. 네, 출마 예정자인데, 야, 저거 좀 시끌시끌하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요한 어떤 산업, 특히 고용 효과가 크거나 어떤 국가 중추 산업이 될 수 있는 기공식이라든지 각종 기업체의 중요한 행사에도 사실 대통령이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네. 많은 일정을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고려할 때 저 일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날 대통령이 저기에 간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민경욱 전 대변인이 우리가 전직 대변인이라고 해서 전직 청와대 수석이라고 해서 어떤 저런 대통령이 가는 자리에 배석을 시킬 의무와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청와대가 저것은 전직 대변인에 대한 특히나 총선 이번에 송도 저 지역에서 출마하는 민경욱 대변인을 고려한 청와대의 배려였다. 정치적 배려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 후보들이 저 부분을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현주 비례대표 의원인데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대변인을 해서 유승민 의원과 좀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요. 자, 그런 게 좀 친유승민계 인사와 대통령과 가까운 전 참모의 대결 구도에서 한쪽이 좀 참석했다. 저런 게 배려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떨까요? 글쎄 이게 청와대에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한 시츄에이션인 건 맞는 것이죠.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하실 때도 현역 의원들을 다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청와대 인사들 몇 명 데려가서 야 이게 혹시 유승민 밀어내고 친박 의사들 전략 공천시키려는 건 아니냐 그런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행사에서도 인천 연수인데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본인의 현역 지역 의원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경욱 대변인은 사실은 전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석을 했고 더군다나 민현주 의원은 현재 현역 의원인데도 참석하지 못했고 이런 모양들이 공교롭게도 계속 반복이 되면 앞으로 대통령의 어떤 지방 행사 때마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계속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경선의 공정성이나 그런 문제들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우리가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한 가지 바로 잡자면 이제 민현주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인천 연수가 지역구도 아니고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안 한 상태입니다. 물론 출마 의사는 강하게 비춰왔지만요. 그런데 송찬욱 기자,
지난주 행사장 사진 때문에 오늘 송도 얘기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게 지난 17일입니다. 네. 그 경남 사천에서 그 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그 미국 수출형 훈련기를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에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인데요. 지금 네.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분이 그 보도지원비서관인 청와대 전직 춘추관 최상화 전 춘추관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가장 이게 그 가장자리 있었는데 네, 자리가 좀 바뀌었네요. 예, 지금 뭐 박대출 의원 진주 새누리당 의원인데 네. 둘이 이렇게 그 자리가 바뀌어서 박근혜 대통령 바로 뒷자리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그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손짓에 따라서 자리를 바꾸네요. 네, 현기환 정무수석이 네. 박대출 의원이 있는 자리, 바로 박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사진에 포착될 수 있는 거리로 네. 바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최상화 전 관장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배려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 가까운 진박 인사들에 대한 배려, 정치적 배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정무수석의 손짓에 따라 현역 의원인 이 지역 사천이 진주가 지역구인 박대출 의원이 옆으로 좀 비켜주고 최상화 전 춘추관장을 대통령에 가까이 앉혔습니다. 저렇게 해야 지역신문의 사진에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 사진이 아마도 최상화 전 관장이 앞으로 선거하고 하는데 많이 나는 대통령이 미는 후보다 이렇게 우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많이 활용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시 사진으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한번 확대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 한 장에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지금 박대출 의원도 그렇고 윤상직 오늘부로 이제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있고. 네, 아직 저 청문회 통과까지는 현직은 유지할 네, 텐데. 그리고 최상화 관장 옆으로는 이제 친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신성범 현역 네. 의원이 또 있고요. 일단 제일 왼쪽에 김석기 예. 공항공사 사장도 있네요. 공항공사 사장도 이번에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그 사장 사표를 냈죠. 네. 자, 그러니까 출마 예정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항공사 사장이니까 전투기 사업과가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을 국방장관 바로 옆자리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외에도 주변 지역의 경남과 경남도지사를 포함해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포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 때 이런 사진들이 활용이 되는 거죠.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진주, 사천, 경남도지사, 산청, 어차피 저 지역 주변의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 네. 전투기랑 공항은 사실 딱히 상관은 없지만, 네. 굳이 비행기라는 공통점을 찾으면 우리가 또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 춘추관장은 저 행사는 맞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현역 춘추관장도 아니고 전 춘추관장인데 저기 위치에 가고 더군다나 저 지역 의원인 어떤 박대출 의원과 의도적으로 자리 바꾸기까지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까마귀 나자 배가 떨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배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왜 참석했을까 네. 굉장히 궁금해서 좀 여러 경로로 좀 알아봤더니 네. 이게 항공 관련 기관장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네. 훈련기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TX 이 수출형 훈련기와 네. 항공공사가 뭐 업무 연관성이 있냐? 네.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네. 오늘 인천의 송도, 지난주에 경남 사천에 있는 그 전투기 개발 소개 현장에 이런 배치,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주변에 포진한 것,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행사 참석 전부터 그 행사의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배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물론 청와대 현직 참모들과 이제 네. 전직 참모들 간에 어떻게 보면 이심점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또 챙겨줘야겠다는 네.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행사 참석하고 이렇게 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은요.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대통령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겁니다. 그때요. 가는 곳마다 자기랑 상관 있는 지역구라고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계 인사들이 늘 주변에 사진을 찍는다.
이거 공정한 경선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죠. 네. 대통령은 글쎄 본인이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분들이 비록 전직이지만 주변에 꽉 차 있을 때 네. 든든함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당내의 다른 경쟁자들이 있고 더구나 당을 건너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정말 사심없이 공정하게 수행해야 될 국정수행 업무가 저렇게 정치색이 끼어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하면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청와대 참모들이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고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 3년 전이죠. 당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지 선택에 따라 당내 선거 결과를 좀 바꾼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산 얘기죠. 네, 2012년 5월 8일 어버이날 때 얘기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네. 이렇게 용산에 있는 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도 열심히, 배식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당시 거기 용산의 지역구 의원이었던 진영 전 복지부 장관, 바로 서 있죠. 오른쪽에 서 있죠. 네, 오른쪽에 서 있죠. 진영 의원에게 이렇게 좋은 덕담을 건네줬습니다. 어르신들을 부모님같이 계속 관심을 갖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박수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진영 의원님도 계속 관심 갖고 그냥 어르신들을 부모님같이 모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진영 의원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거든요. 바로 다음 날. 네, 바로 다음 날. 그래서 그때 원래는 1차에서 남경필, 김기현조가 1차에서 이겼고 네. 결선에 가서 이한구, 진영조가 뒤집었습니다. 네. 이게 박심이 실렸기 때문에 친박계가 똘똘 뭉친 영향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공교롭게도요. 3등한 팀, 그러니까 1차에 3등으로 떨어진 팀이 있는데 네. 이주영, 유일호 조합입니다. 네. 끝도 없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떨어졌던 분들이 장관하고 경제부총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뭐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경선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볼 텐데 대통령 일정 짜고 참석자를 선정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개각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예. 자, 오늘 오후 발표 3시쯤 발표됐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눈에 띄는 인물 한 명만 콕 집어 주십시오. 오늘 딱 한 명을 꼽자면 역시나 네.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불과 그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지금 바로 옆에 박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유일호 그 후보자인데요. 네. 불과 2달 됐습니다. 네. 그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네. 뭐 그 뒤로는 계속 뭐 관료 출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돌고 돌아 결국 정치인 출신이고 그 이제 국토부 장관을 지냈고 과거에는 그 인수위 비서실장도 지낸 적이 있는 유일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자, 유일호 의원. 뭐 예전에는요, 기획재정위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역 의원 시절에 네, 상임위원회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저런 장면이 자주 찍혔잖아요. 18대 국회 때죠. 바로 네. 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이 옆자리를 앉았고 또 의원회관에서도 같은 층에 건넌방을 쓰기도 한 그래서 네. 밀접하면서 많은 경제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많은 식견을 이렇게 옆에 들으면서 네. 이분이 상당히 식견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네. 사실 원래 친박이 아닌 정치색이 엷은 이런 의원이었는데 네. 그때 전격적으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썼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쓰고 이번에 네.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로 네. 발탁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 선대 때부터 이제 대를 이어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인 전 유치송 민한당 총재가 여당은 아니고 야당이었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유치송 전 총재, 방금 전엔 오세훈 전 정무장관 옆에 서 있는 모습 같이 봤었습니다. 네, 부친인 그 유치송 전 총재는 신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네. 또 전두환 정권 때에는 그 민한당 총재를 지낸 기본적으로는 야당 인사입니다. 굵은 뿔테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바로 네. 그 정치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야당 인사지만 사실은 대대로 내려온 이제 정치적 맥을 유일호 의원이 이었고 사실 유일호 의원은 조세용 권장을 지낸 기본적인 조세 전문가지만 네. 정치권에 이제 재선 몸담고 정치적인 이력을 쌓으면서 지금 경제부총리에는 무엇보다도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네. 어떤 정치적인 능력, 정무 네.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됐다
이런 인사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학 박사학위를 딴 이후에는 이제 조세연구원장을 지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조세연구원장이었거든요. 이제 여야 넘나들면서 다양한 지시를 얻은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제 정치인 장관들 많이 당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건데 서울 송파 을이 지역구였던 현역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 하게 되면 청문회 통과하면 내년 출마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럼 무주공산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게다가 이제 송파을이라는 곳이 그 새누리당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남 벨트이기 때문에 당선되기 좀 용이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그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이 일단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 아직까지는 다른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좀 예를 들자면 바로 옆 지역이 송파갑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현역 의원이 있는데도 뭐 안영환 전 의원이라든지 뭐 태영철 전 뭐 이회창 총재 그 수행했던 분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출마를 했거든요. 그만큼 송파가 당선하기 좀 용이하다는 건데 근데 지금 송파을은 지금 김영순 전 청장 외에 뭐 유성식 전 김항식 총리의 서울시장 캠프에 뭐 공보 담당 하셨던 분이 뭐 출마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얘기만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방행사 참석 인선의 범위에 대한 논란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단행한 개각 관련된 얘기 정리해봤습니다.